예, 오늘이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 딸이 온 날입니다. 제 딸이 직장에도 다니고 또 제가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학교에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시간을 못 내고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내려오면서 이제 서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올해로 10년 됐습니다. 이름이 사랑인데 그놈이 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려견이라고 해도 좀 이제 크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기가 힘들어서 저희 처가에 가져다 놨는데 목줄이 풀려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가 얼마 만에 저희가 서울에서 한번 내려왔는데 집에를 찾아왔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묶어놓고 올라갔는데 또 목줄이 풀려가지고 결국 집을 나가고 제가 이제 제 딸 때문에 강아지를 한 마리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웠는데 어느덧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큰 지가. 그런데 이제 노견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집에서 잘 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길에 다니는 강아지들, 물론 이제 지금은 살아있진 않을 겁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혹시 그놈이 아닌가 문득문득 막 생각이 나고 그립고 그리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새끼 때부터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놈이 어쨌든 이제 우리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그리움이 컸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김제에 있으면서 부뜩부뜩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잘 살다가 지 운명대로 갔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오늘 강아지가 와서 오늘 사랑이가 와서 제 이제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제 딸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렇죠 사진 올라가 있잖아요. 등에다가 제 명함을 쭉 해서 붙이고 오늘 비만 안 왔으면 하루 종일 같이 저랑 돌아다니면서 김제 시민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은 이 좁은 공간에만 있으면서 지금은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이제는 다 끝났죠. 사전투표 다 끝나고 11.4%인가 사전투표율이. 그런데 지금 예상대로라면 뭐 30% 내외에서 투표는 끝날 것 같고 결국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30%라고 하면 한 6,000표 정도 되니까요. 3,000표를 누군가 한 사람이 3,000표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당선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도토리 키재기로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계속 저는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정말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결집을 해서 꼭 사전투표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꼭 그분들이 결집을 해서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말밖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완벽하게 독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아무리 뭐 민주당이 밉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제1의 도시 서울시장을 저 빨간 놈들이 하는 건 저는 솔직히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뭐 딸한테도 그렇고 제 아들한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빨간 놈들한테 주면 안 된다. 하나, 여기는 김제는 빨간 놈들이 판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후보를 낸다고 해도, 그러죠? 후보를 낸다고 해도 이제는 여기서는 빨간 색깔을 입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지 않느냐. 다만 계속 아쉬움이 있죠. 파란색이 정말로 선명한 파란색이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들도 변하겠죠.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회초리는, 저희 지역에서는 이번 회초리는 달게 받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파란색을 회복해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역사상 우리 지역 김제 내에서 역사상으로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치러져 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제 전체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그리고 4년짜리 의원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불과 1년 2개월짜리 의원을 뽑는 건데요. 여기에 집권 정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무소속 후보가 3명이 지금 힘차게 다들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구조가 저는 이런 선거는 앞으로 제 생에서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로 중요한 선거다. 우리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번 김제 정치의 변화를 가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것이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당장 정치 개혁이 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이 부유해지거나 삶의 만족도가 지금 당장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회 체계가 될 것이고, 또 정치도 보다 더 아래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허리를 숙일 거라고 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저 내거리에 서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다고 해서 정치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글쎄요,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특히 김제 선거는 후보들 몇 면을 놓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투표를 하고 그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다 의원 배지 달아주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김제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건 다 부질없는 소리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그냥 현혹이 되거나 또는 속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제의 정치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잘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좀 정치인에 도전하기 이전에 삶을 좀 그렇게 좀 살면서 기회가 된다면 도전도 좀 해보고, 그렇죠?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겠어요?
학벌이 좋다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한다. 그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빨간당에 있는 놈들 학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고, 그러죠? 배경 얼마나 좋아요. 경력 얼마나 좋습니까? 뭐 검찰에, 뭐 판사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게 이번 LH 사태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물론 뭐 집권 여당에도 책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LH 사태의 문제는 사회 시스템,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온 이 전 정부, 집값 이번 정부에서 올렸다니 그 전 정부에서 이미 집값이 오를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이번 정부가 지는 것뿐이죠. 다만 그래도 어쨌든 전 정부가 했든 안 했든 이번 정부가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과하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과대 포장이 되거나 그리고 지들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을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회초리 한번 맞아봐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늘 국민들을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걸 압니다. 개혁 입법도 했고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국민들을 자꾸 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주 잘못해서 그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매번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걸 왜 못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정권이 30년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음에 정권이 저 빨간 놈들한테 또 넘어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라고요. 예? 국민들한테 지금 와서 읍소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정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정권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명숙 전 서울시장, 정봉주 의원,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 니들이 그들을 어떻게 지켰느냐 생각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의리도 없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앞장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뒤돌아섰던 게 바로 당신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표심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 매번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정말 좀 패기 있고 줏대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패기 있고 속도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하는 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딱 이마에 패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칠자가 써 있어요. 패칠기. 네, 어찌됐든 이번 선거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우리가 뭐 여기서는 뭐 집권당이 넘어갈 일이 없고,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한다고 해서 집권당이 넘어가는 일도 없고요, 민주당이 없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한 번만은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자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득표율이 11.4%인데 좀 더 결집을 해주십시오. 좀 더 결집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것처럼
김진 시민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4월 7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저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4월 7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회는 이제 이때밖에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여태까지 변화를 기대하면서 투표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도 그걸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사람 인지라는 건 알 수 없는 일이다. 뭐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글쎄요. 지금 이 심정으로 1년 사이에 제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별로 시간도 안 드는데. 그잖아요. 의원 됐다고 배지 달고 선거 준비하려면 기껏 해야 뭐 한 1년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이에 제가 변한다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다만 이거 하나는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런 응원은 처음 봤다 라든지, 저 사람은 남들 안 하는 일만 하고 다니라든지, 그게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달리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 되면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게, 그냥 기존에 전에 해왔던 것처럼, 이미 해왔던 것들처럼 또 그렇게 지금 해온 것처럼 정치인이 돼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나, 그 근본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4월 7일 보투표 때 기호 7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간략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전 9시인 줄 알았는데 10시 반이네요.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기호 7번. 4월 7일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이랍니다.